안녕하세요. 연애세의 심리상담사 이재현입니다. 나르 엄마는 기본적으로 성별 불문하고 자녀들을 달달 볶지만 특히 딸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나르 엄마를 가진 딸들은 이 영상을 꼭 보셔서 자신을 보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엄마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게 참 슬픈 말이긴 하지만 엄마에 대한 방어막을 만들지 못하면 자기 인생 한번 살아보지 못하고 인생이 다 지나갑니다. 그렇다고 그냥 당하며 버티고 살다가 엄마가 죽는다고 이 고통이 끝날까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로 수십 년을 당하면 엄마가 죽은 후에도 만신창된 몸과 황폐한 정신만 남게 됩니다. 그 후에 찾아드는 허탈함, 공허, 삶의 의미에 대한 부재, 각종 심리적, 신체적 질환에 시달리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끝날 수도 있어요. 이 영상 참고하셔서 나르 엄마가 도대체 이런 짓을 왜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거기에 맞춘 자기 보호막을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나르 엄마는 자기를 무조건 성공하고 잘난 인간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현실의 자기 모습보다 이상적인 자기 모습이 영원토록 높은 거죠. 설령 현실적인 지위나 경제력이 올라가도 끝없이 더 올라가거나 그 정점을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현실과 이상의 격차만큼 불안과 불쾌감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현실과 이상의 괴리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 결핍으로 작용합니다. 나르에게 결핍된 욕구는 사실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채울 수 있는 것들인데 나르는 좋은 관계를 맺는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뭔 짓을 해도 이 본질적인 욕구를 영원히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끝없이 사람 사이에 분란과 고통을 만들고 거기에 집중하며 자기 본질적 결핍을 회피하며 살아요. 이 결핍을 남을 착취하거나 통제하고 괴롭혀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해결의 방향성이 완전히 다른 거죠. 나르는 깊은 자기 내면의 작용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겉핥기 수준의 생각으로 원래 나는 더 위에 있어야 하는데 내 발목 잡는 존재가 있어서 내가 그렇게 못됐다.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다쯤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잘 풀려서 마음이 평온해야 되는데 내 세상은 완벽해야 하는데 너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고 항상 탓할 존재를 찾는 거죠. 그러니 주변 사람들을 자기 발목 잡는 모지리로 만들어버립니다. 혹은 네가 나를 편안하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으니 내가 괴로운 건 네 탓이야 라고 자신의 인생 과제를 남 탓하며 회피합니다. 인간으로서도 여자로서도 딸을 질투합니다. 딸의 능력, 재능, 기회, 지원받는 거, 다른 시대에 태어나 더 누리고 사는 거, 젊어서 예쁘고 인정받는 것까지 전부 질투해요. 딸이 사위에게 사랑받고 딸 가정이 화목한 것도 못 견딥니다. 딸과 사위의 사이를 이간질해서라도 그 틈에 자기 영향력을 주입하려고 해요. 혹은 딸 가정이 화목하면 자기도 챙겨주며 같이 다니길 원하고 그렇게 안 하면 불효운운하며 죄책감 주입하고 비난하며 분란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 외롭다고 이 외로움을 네가 책임져 달라고 징징대면서 자녀가 어릴 때는 그 누구보다 외롭게 방치했거나 지금도 자녀의 외로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녀는 이런 부모가 진저리가 나서 같이 있기보다 차라리 외로움을 택하는 삶을 살게 됐는데도요. 특히 나르 엄마는 자기 남편이 바람 피운 경험이 있다면 젊은 딸의 나이, 몸매, 아름다움, 여성성까지 전부 질투하고 미워하고 부정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듯 공격합니다. 이성에게 인기라도 많으면 천박하다며 갈굽니다. 지가 그렇게 누리고 싶은데 못 누리니까요. 마치 자기 남편과 바람핀 젊은 여자를 보듯 딸을 헐뜯고 비난하며 쏘아봅니다. 딸이 자기보다 더 잘 살거나 더 누리는 게 있으면 그걸 절대 그냥 두지 않아요. 전부 자기에게 갖다 바치거나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딸이 자기만의 공간, 비밀을 가지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강제로 공유하게 압박하고 공유해봐야 공감은 절대 없습니다. 간섭하고 틀렸다고만 말해요. 지가 한 짓이 있어서 딸이 자기만의 비밀과 공간을 원하는 건데 자기를 밀어낸다며 발광을 합니다. 딸이 혼자 여행을 가거나 뭔가를 사면 젊음을 누리면 이기적인 부모 버린 후레자식 취급을 합니다. 딸이 사위에게 사랑받는 것도 사위가 딸에게 다정한 것도 질투예요. 딸이 자기 말을 안 듣거나 거리를 두려 하면 네 남편한테 네 비밀 다 까발릴 거다 협박하면서 부부 사이까지 망치려고 들어요. 그래서 보통 딸은 남편과 시댁에 나르 엄마의 본질을 숨기느라 전전긍긍하게 되죠. 이렇게 딸이 시댁에 들키지 않으려는 마음을 나르 엄마는 또 약점으로 잡습니다. 나르 엄마에 대해선 남편과 공유하며 공동으로 대처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만약 남편이 이걸 아내의 약점으로 이용하는 놈이라면 그렇다면 안타깝지만 결혼을 잘못한 거죠. 나르 엄마가 딸에게 던지는 부정적인 메시지는 100% 자기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바람피면 그 분노를 딸에게 투사해서 왜 희생처럼 입고 다니냐,
남자 홀리고 다니냐? 같은 말을 하는데 남자의 미쳤냐는 말도 남편의 내연녀를 딸에 이입해서 딸에게 그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비겁한 짓이죠. 남편의 내연녀에게 밀려 여자로서 지고 버려진 것 같은 분노를 딸에게 쏟아내죠. 자기는 이제 누릴 수 없는 젊음과 이성으로부터의 관심과 사랑을 딸이 누리고 있으니 배가 쥐어짜듯 아프고 남편 내연녀를 떠올리며 빡치는 거죠. 자기가 갖고 싶지만 못 가진 혹은 가질 수 없는 가치들에 똥물을 뿌리며 더러운 것이라고 우기며 발악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왜 딸에게 덮어 씌우냐고요. 확실히 비정상이죠. 나루 엄마는 스스로를 대단히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써요. 하나는 자기 잘났다고 계속 떠드는 거, 다른 하나는 남을 깎아내리는 거. 그리고 그 1등 타켓이 바로 딸입니다. 딸에게 자기 잘난 거 계속 말하고 나는 어디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좋아하는지 어쩌고 저쩌고. 딸이 인정이나 공감을 안 해주면 너는 엄마 말도 제대로 안 듣는다고 화내면서 다른 집 딸은 어쩌고 저쩌고 멍멍이 소리를 하죠. 딸은 당연히 부모를 다른 집 부모랑 비교하는 말 자체를 시작도 안 합니다. 딴 집 부모랑 비교했다가 어떤 불벼락을 맞겠냐고요. 나루 엄마는 지는 기본이 비교면서 자기가 비교당하면 아주 소금 뿌린 지렁이처럼 발작을 합니다. 지 자랑하다 남들 험담하고 딸을 지적하고 나처럼 하라고 하면서 자기를 또 치켜세우고 아주 한결같죠. 나루 엄마의 에너지는 항상 부정적인 쪽으로 쏠려 있어요. 칭찬, 인정, 지지 그런 건 없습니다. 딸이 어쩌다 감정적인 공감이라도 기대하며 속마음을 말하면 감정 돌보면 바로 패스하고 조언하는 척 비난합니다.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엄마가 옛날부터 말했잖아. 간혹 여름에 눈 오듯 드물게 칭찬해도 바로 뒤에 흠을 잡거나 훈수를 둬서 찝찝하게 만들어요. 결국 네가 모자란 인간이지 내가 더 똑똑하지 이런 느낌을 줍니다. 남의 감정은 개똥처럼 여기면서 자기 문제에는 무조건적인 공감과 지지를 바랍니다. 지 감정에 대해 공감 없이 현실적으로만 말해주면 장어가 붓에 나온 것처럼 발광을 해요. 내로남불 끝판왕이죠. 딸은 항상 실패자로 만들고 딸이 이뤄낸 성과는 전부 자기 덕으로 돌립니다. 공부 잘하고 노력하는 딸에게 그냥 집 근처 대학 가서 빨리 취직하라고 갈궈놓고 딸이 그 방해 속에서도 좋은 대학 가고 전문직이나 대기업에 들어가면 갑자기 자기가 밀어줬다고 주위에 떠들고 다닙니다. 하지도 않은 지원을 해줬다며 딸에게 은근히 자기 덕이라고 주입해요. 사람을 원숭이로 하나, 눈 가리고 아웅이 따로 없죠. 이렇게 수작질을 하면서 진짜로 딸이 이렇게 믿나 안 믿나 확인하는 눈가를 뒤룩뒤룩 굴립니다. 추하고 역겹죠. 반대로 딸이 실패하면 내가 진즉 말했지. 꼭 똥을 찍어 먹어봐야 아냐? 누구 닮았냐? 징그럽게 고집만 세가지고 영혼까지 탈탈 털어버립니다. 다시는 자기 말 거역 못하게 하려고요. 이러니 딸은 나중에 자기 뜻대로 무언가를 시작하는 게 너무 두려워지고 스스로의 의지로 뭘 하려고 하는 순간 심리적 벽이 꽉 막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돼요. 나중엔 의지 자체가 일어나질 않죠. 무언가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 들면 엄마의 부정적인 말이 머릿속에 맴돌거든요. 나중에 참고 참다 용기 내서 엄마에게 이런 고통을 말하면 지가 못하고 핑계만 댄다고 갈구죠. 어릴 때부터 병원이든 학원이든 어디를 같이 가도 딸이 의견 낼 기회를 주지 않고 자기만 말합니다. 나루 엄마가 딸과 함께 갈 곳을 먼저 다녀왔다면 그곳 사람들에게 딸에 대한 자기 관점을 미리 퍼뜨려 프레임을 짜놔요. 그래서 사람들도 처음 보는 딸을 이미 나루 엄마의 시선으로 보게 유도합니다. 보통은 예민하고 사회성 부족한 딸을 좋은 엄마인 내가 이해하며 돌본다 이런 컨셉이죠. 강박처럼 딸의 이미지와 엄마인 자기 이미지를 통제합니다. 딸이 집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엄마와의 관계에 대해 밖에 말을 해도 원래 이 딸이 예민한 애라 그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죠. 결국 딸을 이상한 인간 만들어서라도 자기 이미지를 지키려는 수작이에요. 이런 걸 평생 당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날 이상하게 볼 거야. 내가 이상한 건가 봐. 말해봤자 사람들은 어차피 날 이해 안 해줘. 너무 답답해. 그냥 포기하자. 시키는 대로 하자. 이렇게 자포자기하거나 무기력해지기가 쉬워요. 어딜 가도 당당하기가 어렵죠. 움츠려들고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볼까 봐 눈치 보고. 이렇게 되면 결국 뭐예요? 나루 엄마가 아주 어릴 때부터 떠들어댄 그런 모습이 실제로 되어가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딸의 외모도 통제합니다. 딸이 자기 개성과 장점을 살려 꾸미고 예쁘게 입는 꼴을 못 봐요. 어딘가 모자라 보이게 딸 본연의 빛을 죽이려고 애씁니다. 긴 머리가 어울리면 짧게 자르거나 뽀글머리 만들고, 치마가 어울리면 바지를 입히고, 여성미가 있으면 남자처럼 기르고, 생머리가 어울리면 머리를 닦거나 뽑고, 늘 본연의 색을 죽이면서 딸이 자신의 개성을 부정하도록 유도해요. 딸은 여기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자신이 이도저도 아닌 인간인 것처럼 느껴지죠. 자기 모습으로 살고 싶다는 본연의 자연스러운 욕구가 올라올 때마다
부모를 부정해야 되거나 부모와 적대해야 하거나 부모에게 혼나는 부모라는 철벽이 항상 뒤따르니 건강한 자기 이미지 형성에 얼마나 방해가 되겠냐고요. 특히 어릴 땐 살아남으려면 부모가 필요한데 부모가 내 본연의 모습을 비난하며 부정하니 내가 내 모습을 지키려 하면 부모에게 버림받고 공격받을까봐 그 불안과 공포가 너무 커서 자기를 부정하게 되기 쉽다고요. 엄청난 상처죠. 딸이 억울한 일 당해 괴로워해도 그 감정 자체를 귀찮은 짐으로 여깁니다. 딸의 문제를 직면하면 돌봐줘야 하니까. 그래서 그냥 괴로워하는 네가 문제다. 그렇게 해석하는, 그렇게 느끼는 네가 문제다. 이렇게 딸 탓으로 끝냅니다. 이게 반복되면 딸은 밖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고 살게 되죠. 집에선 더더욱 말을 하지 않게 되고요. 딸이 이렇게 되는 게 나르 엄마에겐 편하니까요. 그러면서 자기 힘든 일은 딸에게 이해해달라고 징징댑니다. 딸이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와중에 이해해줘도 결국 딸은 엄마한테 공격당해요. 딸은 그냥 나르 엄마의 스트레스 푸는 샌드백이니까요. 아무 잘못 없이 묶여있는 강아지를 틈날 때마다 때리는 인간들 있죠. 우린 도대체 왜 저런 짓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조금만 돌봐줘도 엄청 큰 사랑으로 보답하는데 그 좋은 감정적 교류를 버린 채 도대체 왜 학대할까? 고장난 인간이니까요. 상대가 두려워서 덜덜 떠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힘을 느끼는 거예요. 지 괴로움을 남을 더 괴롭히면서 푸는 거죠. 딸이 어릴 때는 돌봄이 귀찮아서 방치해놓고 늙으면 친구처럼 지내자, 같이 살자며 매달립니다. 딸이 남자친구라도 생기면 가스라이팅이 풀릴까봐 미친 듯 간섭하죠. 딸이 필요할 땐 귀찮아하며 관심도 없던 사람이 다 큰 딸에게 통금까지 정해요. 심지어 결혼하지 말고 자기 죽을 때까지 봉양하길 바라는 엄마도 많습니다. 대놓고 말하기도 하고요. 딸은 엄마가 자기를 필요로 해야 미미한 존재감이라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엄마에게 맞추게 됩니다. 나르 엄마의 남편 역할, 부모 역할, 자식 역할, 친구 역할까지 다 하다 자기 자신은 사라져요. 나르 엄마는 딸이 감정 표현하는 것도 못하게 합니다. 딸의 욕구를 들어주기 싫거든요. 딸은 감정을 표현할 때마다 처벌이 따르니 결국 감정을 억누르고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상태조차 인식 못하게 돼요. 하지만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죠.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거나 공황이 오거나 극심한 우울과 무기력이 몰려오거나 신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진짜 관심은 없으면서 프라이버시는 허용하지 않죠. 딸의 소포를 뜯고 방을 뒤지고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정리합니다. 하지 말라 해도 절대 안 멈춰요. 이렇게 해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가족들도 대부분 엄마 편을 듭니다. 반발하면 난리가 나니까요. 또라이인 걸 알거든요. 가족들은 비겁하게 나르 엄마 편을 든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진짜 엄마 편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신념과 행동이 다를 때 괴로움을 느끼는데 그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진짜 엄마 편으로 변해버리는 경우죠. 늙을수록 어디 가냐, 누구 만나냐 끝없이 간섭합니다. 자기 인생에 즐거움이 없으니까 텅 빈 인생을 살았으니까. 간섭이 취미고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 딸이 자기 버리고 떠날까봐 두려움만 한가득이죠. 그럴수록 딸에게 집착하고요. 욕이란 욕은 다 먹으면서 엄마 문제는 또 딸이 해결합니다. 피싱 당하면 처리해달라, 물건 주문해달라, 고쳐달라, 어디 같이 가달라 해줘도 고맙다는 말은 없어요. 조금만 늦어도 역적 취급할 뿐이죠. 왜 딸은 이렇게까지 나르 엄마의 요구를 들어주게 될까요? 나르 부모는 원하는 게 생기면 자식이 따를 때까지 계속 학대합니다. 그리고 말 잘 들으면 잠깐 허니문 기간을 줘요. 잘해주고 인정해주고 웃어줍니다. 한마디로 당근과 채찍이죠. 고문 같은 시간이 끝난 뒤 찾아오는 그 잠깐의 달콤함에 길들여지는 거죠. 하지만 허니문 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이 루프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 밑에서 자란 딸은 완벽주의와 과잉 성취형이 되기 쉽습니다. 폭주 기관차처럼 성과를 위해 달리면서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껴요. 큰 성과를 내도 나는 부족한 인간이다는 감각만 남죠. 그 감각을 없애기 위해 또 다른 성과를 쫓고요. 그 부족한 인간이라는 감각은 부모가 오랫동안 세뇌해서 생긴 감각이라 성과를 낸다고 사라지지 않거든요. 때론 내가 쓸모없다고 말한 엄마 말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는 행동 자체가 오히려 엄마 말 속에서 살게 하는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끝없이 애쓰다가 결국 우울과 무기력에 빠지죠. 그럼 결국 나는 안 되나 봐. 뭔가 인생이 빠져나갈 수 없는 미로에 갇힌 것 같고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라며 절망하게 됩니다. 반대로 엄마가 실패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아프고 우울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불행하게 살면서 당신은 자식을 망쳤다. 적어도 당신은 부모로서 실패했다.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하지만 그 대가가 자기 인생 전체입니다. 나르 엄마는 백설공주에 나오는 왕비처럼 자기보다 잘난 딸을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또 딸이 원하는 건 절대 안 해주면서 딴 걸 해주고 그걸 하라고 강요합니다. 이런 식인 거죠. 작은 별 모양의 귀걸이가 되게 세련돼 보여서 사달라고 하면 그때 대빵 큰 별 모양의 귀걸이를 사줍니다. 나르 엄마 논리는 이건 같은 별과 같은 디자인인데 더 큰 거니 오히려 더 좋은 거다. 내가 이만큼 너를 더 사랑하는 거다. 근데 어때요? 이렇게 크기가 커지면 엄청 촌스러워지는 거야. 나한테 어울리지도 않고. 딸이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럼 야, 더 큰 거 사줬는데 좋아해야지 왜 그러냐. 너는 항상 그래. 널 위해서 더 좋은 거 해주는데도 너는 항상 삐딱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위해준다고 위장치면서 사실 더 망치고 꼭 필요한 타이밍에 필요한 것을 안 해줘서 극심한 손해를 입혀놓고요. 딱 맞는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2년 정도 준비한 기업에 딱 면접 보는 날이라고 해봐요. 거길 가려면 어떤 문을 열어야 돼요. 정해진 시간에 꼭 동전을 넣어야 열리는 문인 거야. 근데 동전을 놓고 와서 엄마한테 엄마 정말 미안한데 꼭 동전으로 900원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야 문이 열려요. 꼭 동전이요? 이랬다고 해봐. 근데 이 엄마는 지폐를 가져온다고 1,000원이나 5,000원이나 10,000원이나 여튼 지폐를 가져와. 솔직히 니 알아서 해라 라고 짜증내고 전화 끊어버리는 인간도 꽤 있긴 합니다. 여튼 왜 지폐를 가져왔냐? 진짜로 지금부터 말하는 하잘것없는 이유들 때문에 그런 건데 애초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귀찮거나 그 부탁을 들어주는 과정에 불편할 것 같으면 그 부분은 정말 대충 듣고 자기 위주로 들어요. 꼭 동전이라고 딸이 강조한 부분은 정말 흘려듣고 900원 필요하단 거지 그거보다 많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멋대로 지 유리한 대로 생각해버립니다. 또 딸이 잘 되는 게 싫어서 마음속으로는 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나 집에 동전이 없는데 동전으로 바꾸는 노력이 귀찮거나 집에 동전이 있긴 있을 건데 찾기가 귀찮거나 동전을 만지면 손이 더러워질 것 같아서 원래 동전을 주머니에 넣고 딸그락거리는 게 싫어서 동전을 주머니에 넣으면 주머니가 더러워질까 봐 그냥 지폐여도 되지 않을까? 안 되면 지가 알아서 하겠지. 요런 심보. 또 동전을 주머니에 넣으면 약간 볼록하게 나오는데 그 태가 싫어서 애초에 지가 준비했어야지 왜 나한테 부탁해서 날 귀찮게 하는 거야? 부탁 자체가 귀찮고 싫어서 네가 어쩔 건데 안 해주면 이런 심보거나 지폐가 조금이라도 더 가벼우니까 진짜 지금 언급한 하잘것없는 급의 이유들로 딸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도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 놓곤 내가 널 위해서 일부러 더 좋은 거 해줬는데 너는 항상 엄마 마음을 몰라주고 이기적으로 군다. 싸가지 없다. 이렇게 탓하고 땡입니다. 나르 엄마 밑에서 자라셨다면 여러분은 생존자입니다. 그 자체로 정말 강한 사람들이에요. 진심으로 위로하고 응원합니다. 또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